국민의힘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탄핵소추 표결이 원천 무효고 투표가 불성립한다고 이렇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정족수 논란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권한 대행이 2명 있는 그런 어떤 혼돈이라든가 이런 걸 좀 빨리 초반에 좀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국민의힘이 뭐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권한쟁이든 뭐 가처분 시청이든 이런 게 들어왔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심리와 함께 여러 가지 경중을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찌되었건 헌법재판소의 그런 역량이라든가 그런 능력은 일정 부분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 한에서 한계 내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심리하게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좀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는 대통령 탄핵 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지금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 스스로 직무집행 정지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그와 같은 입장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에서 이번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을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직무집행 정지를 수용을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더 늦출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저는 뭐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지금 그 많은 이 법 전문가들께서 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뭐 권한대행이 2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하시는 말씀은 일단 잘못됐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어쨌든 의결이 끝난 상태이고 그렇다면은 여기서부터는 법적 효력은 일단 발생한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다시 원래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그 권한대행이 2명이라는 이런 혼선 이런 부분들은 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이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본인이 오늘의 이 상황을 초래했다, 자초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 제기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의 권한 중에 권한을 저희가 국민들이 맡긴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 국정의 혼란이 만들어졌고 또 헌정 질서가 일시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면 이것을 가장 빠르게 수습하는 방안을 이 권한 대행께서 제1 그 목표 우선순위로 삼았어야 됐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오늘의 이 도화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권한 대행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뭐 한두 시간 이내에 이제 직무가 정지되시겠습니다만 그 직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권위 사무총장을 임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권한 대행께서 본인이 권한을 쓸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또다시 어떤 사무총장에 대한 권한 대행으로서의 인사권을 오늘 행사하셨고 또 이보다 더 적극적이라고 하는 법안에 대한 제의 요구권, 소위 거부권까지 행사를 하셨다면 오늘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 지금 헌법 질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그런 길이었다 하는 부분에서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저기 그 권성동 대행께서 총력 투쟁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총력 투쟁을 해야 할 대상은 민주당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빠르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 이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실 지금 환율이 오늘 1,48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이유가 민주당이 탄핵을 해서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12.3 비상계엄이 우리의 이 경제 상황을 굉장히 악화시켰던 것이고 또 거기에 어제 이 한덕수 권한 대행께서 빠르게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부분이 가중됐다 하는 부분들이 이 지금 문제의 본질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이 이제 국회의 이제 결정을 이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 여야 간의 어떤 합의를 좀 부탁했었는데 이렇게 돼서 좀 안타깝다는 입장은 좀 됐거든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거부권이라든가 뭐 특검범에 대한 어떤 거부권이라든가 뭐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여야가 너무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좀 합의를
좀 요청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여당이 지금 반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또 걱정이 되는 것은 오늘 오전에 이제 다시 권한대행에 대해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하지 예. 않았습니까? 여기에서도 여야의 협치를 굉장히 요구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오늘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권한대행이 했었던 뭐 지금 권한에 대해서 여야가 미리 좀 협의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했었던 이런 자세를 최상무 경제부총리도 비슷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은 민주당에서는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한 것처럼 예. 또 최상무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바로 여기에 대해서 탄핵 의결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상계엄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 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행정과 사법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상황, 계속적인 탄핵이라든지 특검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의하는 것, 예산을 삭감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은 잘못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그 이후의 모습들도 똑같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만 탄핵하겠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등등등 해갖고는 탄핵을 하고 있죠. 그런데 검사들은 탄핵은 시켜놓고서는 헌법재판소에 변호인조차 보내지 않아서 기일도 공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안도 감액된 그 상태로 그냥 처리를 해버리고 지금 이러한 비상 상황이 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바로 추경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수권 정당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능력도 보여주지도 않고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야기했었던 것은 여야가 협의를 해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을 달래서라도 협의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도저히 상황이 안 좋다. 이들과는 대화가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이 전국 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협의할 의사도 없이 바로 탄핵으로 지나가고 그리고 오늘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아침에 기자회견한 다음에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부정적인 입장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까지 탄핵을 할 것이며 어디까지 전국 혼란을 방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뭐 이변이 없는 한 이제 곧 직무 정지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농후한 상황인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권한대행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되겠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저 오늘 오전에 최상목 부총리가 국회를 향해서 탄핵을 제고해달라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게 있거든요. 자 영상 준비됐습니까? 예, 한번 들어보죠. 예. 그동안 내각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습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뭐 김진욱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그 민주당에서 그래도 한덕수 권한대행보다는 좀 낫다고 이렇게 좀 기대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했었는데, 저 오늘 발언을 들어보면은 저 오히려 더 각을 세우고 나오는 모양새거든요. 지금 그 국무위원들께서 본인의 자리를 잘 잡아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2.3 비상계엄 이후에 바로 이 국무위원들께서 내각 총사퇴 결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왜 했습니까? 12.3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걸 시인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촉발된 이 상황들 이것들을 수습하는 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지금 이게 내각을 갖다 탄핵하겠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럼 누가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아니 지금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는 자세가 전 정말 잘못됐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들었던 그 당시에 뭐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무회의에 대해서 뭐 지금 최상목 부총리께서는 반대하셨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어쨌든 계엄은 선포가 되었고 반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가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 상황을 맞이했다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것을 민주당이 책임져야 됩니까? 12.3 비상계엄을 민주당이 요청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내각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혼란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대안을 말씀 주셔야지 민주당에게 탄핵 안 하면 바로 다시 그러면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까?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의미 없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헌법 시스템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최상목 지금 현재 부총리께서 권한 대행이 되신다면 이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그것도 국회가 심의를 다 통과해가지고 임명 동의안까지 다 통과를 한 겁니다. 적법 절차를 통해서 국회에서 정부로 보냈다면 이송했다면 정부에서는 즉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임명을 하시는 것이 최상목 부총리께서 하셔야 할 역할 제일 첫 번째 역할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권한대행의 첫 번째 역할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까지 들었는데 송은권 평론가 좀 귀담아 들으시더라고요. 예. 말씀해 주시죠. 국무위원들은 지금 혼란한 상황을 수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최상목 부총리가 무슨 뭐 정치인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고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해외 신인도 같은 것을 걱정을 하고 하는 것은 맡은 바 역할에 따라서 수습을 하기 위한 건데 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최상목 부총리도 지금 한덕수 그 총리처럼 이렇게 일종의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임명권을 행사를 안 하고 그러면 또 탄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거부권 같은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거부권의 행사를 한 겁니다.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이것은 아직 행사는 안 했지만 이제 행사를 하려고 했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법도 그렇고 그 전에 양곡법은 국가 재정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부권의 행사를 했고 나머지 두 개를 거부권의 행사를 하려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그 한덕수 그 대행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그렇다면은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 걸 그대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가? 거부권을 행사를 안 해야 되는가?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임명권도 법적 근거가 없는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임명권을 행사를 하지 않은 건데 그러면은 법적 근거가 없는 거를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럼 최상목 부총리는 또 그걸 행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 쪽에서. 그러면 이게 결국 최상목 부총리도 그걸 안 하면 그다음에 교육부총리 쪽으로 또 가려고 하겠죠. 이주호 부총리 쪽으로 그다음 순번으로. 그러면 될 때까지 한다고 하면 이게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입법부가 국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입법부 중에서도 특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중요한 국정 현안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헌법에 보장된 그 거부권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거죠. 그리고 임명권, 그 헌법재판관들의 임명권 같은 것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우리의 주장대로 하지 않으면은 또 탄핵할 거야. 이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어떤 개인적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법적인 근거에서 헌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 앞으로도 거부권이나 임명권을 행사를 할 텐데 그걸 무조건 어떤 그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고분고분하지 않다고 이렇게 탄핵을 되풀이 하는 것은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는 거죠. 이제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통 관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기가 좀 더 어렵지 않겠는가? 뭐 약간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조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최상목 부총리가 너무나 위험한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요. 지금 사실상 지금 국무위원들은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공범 내지 방조범의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저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실수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초에 탄핵 절차를 진행하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무위원들도 함께 했었어야 했다.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게 되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이 너무나 뼈아픈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상목 부총리가 지금 국회를 지금 겁박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될 중요한 지금 임무를 맡게 된 상황이죠. 그리고 그 당시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으로서 역할을 하셔야 되지 오히려 국회를 상대로
내각 전체를 탄핵한다라는 등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권한대행이 되신다고 한다면 무조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는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사실 당초에 지금 나와 있는 151석이라든가 200석이라든가 지금 투표 기준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만큼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전혀 이견이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식의 주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헌법학자,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헌법학자들의 경우에는 이것은 이견이 없다.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이것은 국회가 추천하고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입니다. 그것을 단지 형식적이고 절차상의 의미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거부한다? 국회한테 다시 합의를 하라?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 그런 여야를 합의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은 단지 임명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의 사유 중에 하나 삼았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최상목 부총리도 이번에 권한대행이 되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는 조속히 실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이제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냥 단순히 임명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소지는 없는 건가요? 지금 최근에도 여러 헌법학자들이 좌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어느 모임에서도 좌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토론회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대부분의 헌법학자의 경우에는 국회가 추천하고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임명하는 것에 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조차도 임명할 수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법조계에서는 그 어떤 이견도 사실상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너무나 앞서갔죠. 권한외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여야의 협의를 주장한다. 근데 물론 그 부분도 여야가 협의가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는 당시에 여야 합의로 결정된 사안이었습니다. 물론 원내대표가 변경이 되긴 했지만 이미 그전에 충분한 논의 끝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밖의 내용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 저는 그것 자체가 당연하게도 탄핵 사유의 주된 사유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전혜 변호사. 그런데 지금 임명권에 대해서 국회 추천, 대법원장 추천을 임명할 수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명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이 그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여야가 이거를 어떤 정치적으로 싸울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황과 지금에 있어서 말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죠. 왜 지금 말이 바뀌는 것인가? 적어도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는다든지 국민들을 먼저 설득하고 그 이후에 나가야 합니다. 지금 3명의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 임명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4월 18일이 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었던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또 임기가 끝나요. 근데 만약에 4월까지 이게 결정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러면 9명 중에 또 7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죄송합니다. 말씀 죄송한데 국민의힘이 방금 전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군요. 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가처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들어간 이제 탄핵소추 의결에 대해서 아마도 헌법재판소에는 이 두 가지 사건은 함께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명징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좀 겹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2명,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었던 2명의 재판관도 4월 18일이면 임기가 끝난단 말이죠. 네. 그럼 9명 중에서 이제 7명이 남는 것입니다. 7명으로 심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도 이번에 마지막에 3명을 임명하더라도 7명이 될 그렇죠. 수 있다는 그때 거죠. 2명이 내년 빠지면 4월에. 다시 7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명으로 심리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왜 9명 전원으로 해야지 8명을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아마도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럼 그때 다시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네. 여야가 싸울 것이 아니라 어딘가의 유권에서 적어도 우리 국민들께 설득을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것들을 먼저 시작하고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자, 김진욱 대변인. 일단은 지금 강전의 변호사 얘기 들으셨지만 일단 이 논란들, 정족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권한대행의 역할, 권한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거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음 권한대행으로 넘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봐왔던 이런 혼란상을 또 봐야 되는 것인지. 저는 뭐 물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 저희가 45년 전에 있었던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지금의 21세기에서 다시 일어날 걸 아무도 그 예상하지 못했고 그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에도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담아내지 못했던 그런 뭐 입법 불기적인 부분이 미비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그걸 한번 정리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헌법이 예정했던 그런 방안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문제들은 처리할 수 있는 문제다. 좀 전에 강전의 변호사님께서 4월 달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거들면 4월 달에 두 분이 지금 퇴임을 예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지금 6명의 상황을 9명으로 완전체를 만들어 놔도 다음에 7명으로 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9명으로 완전체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러면 6명 중에 2분이 빠지게 되면 4분입니다. 4분이면 아예 헌법재판소가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심리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정체되는 상황이 오면 그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마무리할 겁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만드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도 지금 헌법학자들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반대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다. 그리고 이번 한 권한 대행께서도 국민의힘의 반대만을 가지고 합의를 해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자체가 완전히 월권이었다, 권한 밖의 일이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상황들이 국민들께서 너무 답답해 하시는데 자꾸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누가 이 매듭의 이 고리를 끊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면 한 번에 매듭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정부와 집권 여당이라고 자임하시는 국민의힘이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무조건 야당이 얘기했다고 해서 반대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던가 무조건 야당이 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셔가지고는 이 매듭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시죠. 지금 그 두 분께서 계속 그 헌재 학자들이 전부 다 임명권이 없다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반대 의견도 많이 있어요. 헌법학자들 중에서는. 그리고 지금 만약에 6인 체제인데 이제 3인 체제를 그러면 완전체로 만들자. 만들어서 간다. 그런데 가는데 만약에 그 9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파면을 시켜버린다. 그 결론이 났다. 내년 4월 전에 만약에 결론이 난다면 내년 4월 전에 그렇게 결론이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데 이게 지금 뭐 헌재나 이런 데서 어떤 여러 가지 소송을 통해서 나중에 그 3명에 대한 임명이 국회목 추천 3명의 임명이 이게 그 위헌적이다.
이렇게 그 절차에 어긋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은 더 큰 그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완전체 만들어서 물론 구인 체제로 해서 가면은 그 뭐 보기는 좋죠. 보기는 좋지만은 나중에 큰 이게 엄청난 역풍이 있을 수가 있어요. 후유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한덕수 총리가 여야가 좀 합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논란의 여지들을 좀 없애달라. 없애달라고 그런 여야가 예, 합의를 말씀인 하라고 거죠. 했는데 단 예. 하루도 합의를 그 절충을 할 생각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미 정해진 목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뜻에 어긋나면은 무조건 그럼 다음 사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 첫 시발점이 된 거죠. 자, 내년 4월까지 만약에 이제 구인 체제가 됐어요. 어떻게 좀 어렵게 해서 됐다고 쳐요. 그런데 내년 4월까지 만약에 이제 헌재 결론이 안 났다고 치면 대통령 몫을 2명을 또 지명을 해야 되는 그런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박한철 소장이 1월 달에 퇴임을 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임명을 언제 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왜? 그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했을까요? 그것은 대통령이 추천 몫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미선 그 권한 대행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유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권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하나 먼저 드리고 지금 내년 그 4월 달에 만약에 그 전에 좀 전에 송국권 평론가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4월 이전에 결론이 났다. 그런데 이 세 분에 대해서 위헌적이다라고 얘기한다. 이걸 누가 결정합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위헌적이다라는 것이 결정이 되려면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야 위헌이라는 게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권한 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세 분에 대해서 임명하는 것 가능하다. 이것이 지금 오늘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 여부는 확인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말씀 저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유권 해석을 내린 건 아니잖아요.